여러분, 윤칼쌤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 신간 부활 출간 기념을 겸해서 시국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주제는 보수 우파의 길을 묻다. 10월 20일 토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다소 생소합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내비게이션에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불로동을 지나가지고 이시아 폴리스 옆에 1층 대구은행이 있는 건물입니다. 204호 세미나실. 이번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시며 또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큰 어른이신 서석구 변호사님이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수 우파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조선일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판단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칼럼을 통해서 깊이 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조선일보가 과연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어떤 논조,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선일보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신문이 조선일보고,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섰던 종편이 TV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소 논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5년, 40년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잃어버렸던 독자를 다시 찾기 위한 간교한 상술에 불과한 거죠. 이건 간교한 상술에 불과한 것이지 문재인 정권을 그야말로 작심하고서 비판하겠다는 그 영혼이 들여다보이는, 국가관이 들여다보이는, 애국심이 들여다보이는 기사는 저는 한 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잃어버린 독자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슬슬 이 소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것,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때로는 그 태극기 집회를 아주 조금씩 보도해 주는,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면서 조선일보를 좀 다시 봐달라, 또는 TV조선을 좀 봐달라 하는 그러한 의도가 훤히 내다 보이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던, 자신들이 세웠던 그 문재인 정권한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귀싸대기를 맞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야말로 돌려차기로 한 방을 맞은 사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조명철 자꾸 발음했는데,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판문점 남측입니다. 남측, 우리 쪽 영토예요. 집에서 열린, 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 고위급 회담 출발 1시간 전에 기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풀 기자단이라고 있죠. 기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뭐 장소와 협소하다든가 하는 그런, 또는 뭐 어떤 신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풀 기자단이라는 것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4명이면 4명, 5명 이렇게 이제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전부 다 이 공동으로 쓰는, 사용하는. 그런데 그 기자단에 조선일보 기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 기자는 탈북 출신의 기자였어요. 탈북 출신의 기자. 그런데 그 통일부 장관이 1시간 전에 이 기자를 풀 기자단에 참가하는 거, 취재하도록 하는 것을 불허한다, 허가할 수 없다, 다른 기자로 바꿔라. 조선일보로서는 최대 발행부수 기자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바꿀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선일보 기자가 거기에 취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탈북자 출신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 취재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을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또한 현재 자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냐. 이런 아주 이게 단순하지 않은, 아주 시사한 바가 많은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 악랄하게 TV조선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선일보인데, 또 보수 우파로서는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참 깊은 애정과 동정심과 애착, 참 같은, 그야말로 같은 동포로서 그 엄청난 사설을 넘어와 가지고 신문 기자를 하고 있는 이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는 그때는 또 빼놓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자가 이 당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칭 최대 발행부수를 갖고 있다. 발행부수라고 떵떵거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취재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조선일보의 그 영향력을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식, 그 배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기네들이 천하 권력이라도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정권을 세울 수 있다.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고 자임해왔던, 소위 그 자임해온 것이 조선일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이건 충분히 자기네들이 상의했겠죠. 협의했겠죠. 청와대랑 협의했겠죠. 조선일보의 귀싸대기를 때리는 말이죠. 그래, 너희들 보복하려면 해.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조선일보 너희들 막강한 대한민국 최고의 발행부수. 지금 조선일보가 120만 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120만 부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탈북자 기자 데려갈 수 없어. 너희들한테 취재를 허가할 수 없으니까 기자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한 방 먹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권이 조선일보가 혹시 우리한테 혹시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한테 보복하고 나올 것인데, 조선일보는 당연히 보복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호락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갈아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전초전이 뭐예요? 우병우 사건이에요. 우병우 사건.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2달, 3달 그냥 난도질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으니까, 그러던 차에 그냥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까 융단 폭격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토록 막강한 조선일보라면 문재인 정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야, 이거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조명균이가 직접 조선일보 기자를 바꾸지 않으면 취재할 수 없다라고 탁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조선일보의 그 영향력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복하려면 해봐, 이거죠. 조선일보로서는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이 정권을,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누가 세운 거야?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이 작살내서 그야말로 감옥에 쳐두고, 쳐넣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이가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조선일보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조선일보는, 왜 문재인 정권은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조선일보는 보수 우파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조선닷컴에 이 기사가 나갔는데 그 댓글을 보십시오. 이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에
지금 오후 5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 우파 핵심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조치를 내려도 조선일보가 뭐 반발한다고 해도 보수 우파가 크게 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만약에 조선일보가 지난번 탄핵 때에 대한민국 그 모든 어떠한 사적인 조선일보의 그 회사 차원 또는 조선일보 그 구성원 차원에서의 이해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과 원칙과 관행 차원에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과연 언론의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한 이 탄핵이 정당한 것인가. 이건 인민재판 아니냐. 이건 마녀 사냥이 아니냐라고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언론으로서 만약에 조선일보와 이 TV조선이 그런 논조, 그런 보도 태도를 보였다면 탄핵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물론 부질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태극기 보수 우파가 정말 뼛속 깊이 잊지 못할 이 조선일보의 언론으로서의 일탈이죠. 일탈. 오로지 조선일보 구성원과 조선일보라는 언론사의 사적인 이해 득실 관계에 얽혀서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호적이지 않다.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특별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박근혜 정권 날려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 집권을 도와주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 보수우파는 지금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뼛속 깊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이 타오르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재인 통일부에 의해서 탈북자 출신 기자가 취재 불허를 당하는 그러한 조치를 당했을 때에 엄청난 이 동정심과 애착심을 갖고 이 보수 우파 신문 조선일보가 보수 우파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 들고 일어나고도 남을 사건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조선일보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말의 동정할 필요도 없는 신문이다. 조선일보는 그 탄핵 과정에서 엄청난 독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편파, 왜곡, 상상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그 잔인한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언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조선일보든 뭐든 일체 보지 않고 종편도 아예 보지 않고 KBS, MBC, SBS 모든 공중파도 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모두 보지 않고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카톡 이런 SNS 매체로 급격히 넘어간 현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식인이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과연 조선일보를 누가 보느냐? TV조선을 누가 보느냐? 저 사람이 조선일보를 보내? 이런 것을 경험한 적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경우는 정말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음식점에서도 무슨 그냥 비치용으로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의 신문 자체를 보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식인들 또는 신문을 구독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일거에 그냥 SNS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이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암적인 존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 보수파가 그토록 참 이가 갈려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현실을 포착한 거죠. 한마디로 조선일보한테 이른바 엿을 먹여도 보수우파 대한민국 이 독자층 보수우파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120만 부라고 어쩌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서 귀싸대기를 때린 거죠. 그야말로 돌려차기 2단 옆차기를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씩씩거린다 해도 이것이 조선일보가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조선일보를 보면서 저는 체크를 해요. 인터넷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좌익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겨레와 비교해 볼 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말 정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조선일보가 뭐가 이쁘다고 정보를 기사거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일보 기자가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깔짝깔짝 문재인 정권 조금씩 이 비판하는 조지는 시중 내고 하는데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사설이나 칼럼을 봤을 때 그야말로 서리빨 쓰는 추상 같은 어떤 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런 신문을 뭐하러 봐야 되느냐 시간이 아깝다. 제가 신문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인터넷을 보면서 그것조차도 아깝다고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으면 오로지 정파적인 거 누구 죽이자 할 때는 그냥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걸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낯이 났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흘러간 물이다. 그런데 아직도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조선일보 운운하는데 그야말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 탈북자 출신 기자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 통일부의 그 타겟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것과는 별개 차원에서 정말 북한 주민의, 그야말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처참한, 처절한, 참혹한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 무한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한테 귀싸대기를 맞는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조선일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탈북자 출신이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홀대나 차별을 받는 거,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바꾸라라고 이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가 기자 교체를 요구한 거, 그것은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졸로 보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는 그러한 의도된 전술 수작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탈북자를 겨냥해서 홀대하거나 차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보수우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윤칼세 TV는 거듭 강조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보수우파 우리 핵심 세력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조선일보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겠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지난번에 탈북자, 집단 탈북자를 뭐 북한에 보내줘야 된다, 이런 개수작을 부렸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